오늘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지금 진행 중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모로 기대를 모았는데 오늘 얘기한 내용 등등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임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발언, 의원들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냐, 옵티머스 관련돼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습니다. 박광계 의원님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알아야 관심을 가지고. 자, 그리고 총장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수사는 네.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자, 아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고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지금 규정을 안 따르는데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 그럼 제 말씀 그러면은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지검에 조금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그 의혹, 당시 남부지검장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를 거치지 않고 직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또 편파 수사가 됐다는 그 이유로 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위를 배제한 상태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총장 사이에 직접은 아니지만 약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또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이런 얘기보다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에 관련해 또 윤 총장에게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요.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총장 그런 여러 가지 소극적인 지시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윤석열 총장은 세기는 세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침이 없고요. 앞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야당 타임인데 윤석열 타임 같아요. 윤석열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의 발언 치고는 이렇게 한 가지를 물으면 두 개, 세 개를 얘기하고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다 설명하고 그게 아니라고 정면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국정감사장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갑오래 관계거든요. 오늘 윤석열 총장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상당히 이례적이고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문제고 방금 나온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 수사에 대해서 왜 윤석열 총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당의 질문입니다. 여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검찰의 내부 규정을 제가 오전에 계속 알아보니까 사전에 이른바 내서 단계라고 그러죠. 첩보 단계에서는 첩보를 확인한 담당자가 검찰총장에게 보통 직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가지고 정식 보호를 밟으면은 반부패부를 건너가지고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기서 이제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궁하는 것은 추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윤 총장은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첩보 단계에서의 내용과 수사 단계에서의 내용은 다르다. 지금도 그렇게 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윤 총장의 설명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모든 걸 다 보고한다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반복배에서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저는 윤 총장의 설명은 나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오전에 그 논쟁만큼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직보를 했던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이 부분은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국감 생중계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국감장에는 증인 한 명 없이 계속해서 기관 증인들 즉 대검찰청 총장과 관련 부장들만 자리하고 있었는데 사실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야 간의 공방만 주고받다 끝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법사위라고 하는 공간이 그 정쟁의 공간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많죠.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 이것만 중요한 또 공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법무부에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례적으로 대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히 라임 사건에 대해서 축소한 의혹이 있다. 소극적으로 내용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나와가지고 검찰총장이 나와서 검사 로비 의혹은 이번에 처음 알았고 네. 그 얘기 듣자마자 색출을 지시했다.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의 핵심, 그러니까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보고받을 때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리고 8월 달에 반부패부로부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자, 이러면 이게 이제 과연 소위 말해서 소극적 대응이었냐, 네. 혹은 뭐 정말로 봐주기였냐. 이 법무부의 의견하고 이제 상치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법무부가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내야 되는데, 앞으로 법무부가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갈지, 이 부분이 일단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일단은 본인이 그 당시의 상황까지 얘기해가면서 네.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을 잘 피해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라임 사건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질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약간 다른 분위기가 빚어진 때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 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정말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만났습니까? 그거는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아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자세와 좀 다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을 두고서 언론사 사주,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이 대답을 좀 피했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의미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그 소위 두 언론사, 뭐 지금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사실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만났다라고 하는 거 팩트 자체는 거의 사실로 지금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검에서도 조선일보 사주 만난 거는 어느 정도 좀 시인을 한 분위기고 지금 이제 새롭게 또 확인되는 게 삼바 사건은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이 기로에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과 연관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적절한 만남이 될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이제 부적절한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건이라는 거를 총장도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았냐. 여당의 박범계 의원이 본질은 피해가고 만났냐 안 만났냐를 갖다가 따지니까 나 총장 시킬 때 그거 뻔히 알고 시킨 거 아니냐. 그때는 왜 문제 제기 안 하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느냐. 이게 또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과거에는 자기를 엄호해줬던 분인데 네.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청문회 때는 논란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거 왜 그럴까? 국민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네. 뭐 오후 발언에서 윤석열 총장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응원해 준 분들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또 공수가 뒤바뀐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박범계 의원, 선택적 정의냐, 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과 공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과거에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때 어떤 여당의 태도와 견제볼 때 네.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검찰이. 초기에는 권력편. 대통령 권력에 서서히 저물면은 반권력편. 그 사이에서 권력과 결탁을 해서 검찰의 밥그릇을 챙겨왔던 과거의 전례를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 처한 상황이 저는 딱 이것이라고 봐요. 네. 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못 믿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방금 발언은 아주 부적절하다. 과거에 어떻다고 말하면 안 되죠.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지금. 과거에는 나한테 밥 사주더니 왜 밥도 안 사줬냐. 과거에 밥 사줬다고 계속 밥 사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자신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 봐줬으니까 이분도 잘 봐주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인사청문회 할 때고 지금 인사청문회 이후에 검찰총장으로 직위를 묻는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질의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저는 너무도 적절하지 않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나쁘게 말하면은 스스로 검찰 권력의 정치권을 덮고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저는 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발언하는 태도를 볼 때는 좋은 말하면 정말 거침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침이 없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거칠 거는 거쳐줘야 됩니다. 절제하고. 왜? 검찰 권력이니까. 절제할 거는 절제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강조할 거는 강조하고 이런 것 통해서 검찰 권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여당 질문에 뭐 왜 그러시냐고 맞느냐 맞느냐 이거 만났다고 하면은 이거 오늘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검찰의 책임자가 사건을 맡아 있는 삼성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는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통해서 만났다. 외부 인사들 이 홍석현 회장은 그냥 삼성의 외곽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올 뉴스가 뭐가 나올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폭발이 터집니다. 그걸 묻는 것이지 제가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 주느냐. 그럼 세상에 확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사자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걸 지금 검찰총장이 논리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체해서 묻는 겁니다. 만났다 안 맞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볼 때 아마 당장 내일은 오도손통 뉴스에 당시에 조선일보 사장 방 사장하고 지금 있는 홍 사장하고 홍 대표하고 홍 회장하고 만나서 무슨 일이 했는지가 아마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사건에는 검찰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밤에 만나서 폭탄주도 마시고 하는구나. 그랬구나. 윤석열도 여유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 권력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질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시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상이 되는 사건 가운데 가족과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있었는데 역시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 한 게,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대검찰청 업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네, 가족, 배우자와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혹과 관련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처가와 관련된 의혹,
좀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한 걸까요? 저는 이거는 잘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주변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걸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아니고요. 네.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예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하고 국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게 하겠다. 이번 거에 한 방 먹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당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야당에서 질문하더라도 여당에서 막아야 할 문제를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 뭐 아내가 뭐 어떻다는 둥, 뭐 그림을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런 얘기는 여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은 그 인상을 줘봤습니다만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얼굴이거든요. 답변을 안 했는데 저는 여당 의원이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자리를 좀 알고 물어라.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눈 뜨고 지켜보는 것이지. 잘 나가다가 뭐 아내가 어떠느니 왜 이를테면은 왜 부인이 하는 전세회에 피의자 사람들이 이를테면 협찬을 했느냐라고 네. 하는 질문은 윤 총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다 보고합니까? 남편님, 검찰총장님, 오늘 제 전세에 피해자 누구누구가 이번에 협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안다고 얘기하면은 흠집내기 아니라고 얘기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그런 질문은 정말로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질문을 한 의원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여당은 아닙니다만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 평론가님께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겸연쩍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야당에서 제기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면서 굉장히 또 강도 높게 차단했던 바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좀 달라진 인터뷰를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윤 총장의 해명과 또 나왔던 사실관계를 봤을 때 별게 없었는데 그런데 인사청문회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뭐 별 문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치 공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사안이 좀 심각하네. 이거 왜 조사 안 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이거 윤석열 총장이 선택적 수사한 거 아니야? 왜 조국 사태 때는 가족 문제까지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하더니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이 얘기를 지금 말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처럼 대놓고 말바꾸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하고 방어를 해줬습니다. 왜? 검찰총장 새로 되는 윤 총장이 네. 개혁의 화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개혁의 화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자신들이 방어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 문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 다른 이유가 아까 얘기 나왔던 조선일보 사주, 중앙일보 사주 왜 만났냐? 만난 거 사실이냐? 만났다라면은 이거는 당신이 개혁의 화신이 아니라 반개혁 세력과 결탁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다가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들이 방어했던 가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놓고 윤 총장을 밀어붙이기에는 자기들도 이 말바꾸기가 이렇게 좀 무한했겠죠. 예.